이야, 이거는 에어컨을 좀 틀어야겠다.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거주 10년 차인데요, 첫 4년은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던 거고, 그 다음 3년은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했으며, 마지막 3년은 미국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10년 차가 아니네. 그 사이에서 1년 반 정도를 한국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한 거의 9년 정도를 살았네요. 외국 생활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저는 서울에서 평생을 거의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경기도나 여의도나 울릉도나 여행을 가기만 해도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까요? 오늘의 질문. 많이 영어를 이제 알 만큼 알고 이쪽 문화도 알 만큼 아는데, 몸에 배웠을 정도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뭐라 해야 되지? 세련되고 고급진 전쟁터라고 느껴진다 해야 될까요? 개인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한국에서는 이제 튀는 행동을 하면은 남의 눈초리를 받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남의 눈치를 보며 두려움에 빠져 살았다면, 이 미국에서는 누가 언제 내 등에 칼을 꽂을까? 이 사람은 나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나 이거 호되게 당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약간 내가 정부 규제나 회사 규제나 군대 규제나 사회 규제 다 규제야 무슨, 아무튼 정해진 룰을 좀 따르면 나에게 큰 화는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이 강했고, 어린 양, 순한 양이 되면은 그게 나한테 유리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확신이 없거나 자신이 없거나 내 개성을 100% 자신감 있게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무시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화 차이들도 있고 해서 외국인과 결혼해서 생활한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은데요, 심지어 이제 처음엔 좀 첫 1년 2년은 이 정도는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문화 차이인걸 생각하면서 버텨도 갑자기 마지막에 요상하게 싸움이 잦아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커플들. 제가 국제 커플 채널들을 참 많이 보는데요, 왜일까요? 제가 그중 하나였기 때문. 그죠?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골프 유튜브를 많이 보겠죠. 그런 느낌으로 국제 커플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봅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조합이 있잖아요. 흑인과 흑인, 백인과 백인, 백인과 흑인, 갈색과 갈색,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자, 캔슬되지 않도록. 자, 토인? 토인은 무슨 흙으로 만들어진 인형도 아니고, 아무튼 한국인과 한국인, 일본인과 일본인, 중국인과 중국인, 이런 식으로, 중국인과 일본인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커플들을. 자기 문화권에서 이제 익숙한 사람과 데이트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인도인과 방글라데시인. 아무튼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라도 흑인 한국인, 백인 한국인, 그리스인 한국인, 이탈리아인 한국인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되게 신기하다. 나는 내 친구들은 아무리 해외 진출해봤자 중국인데 어떻게 아예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네 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해서 많이들 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한국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인과 연애하는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20살 딱 찍고 마지막으로 한국 여자 한 번 더 만나고, 아니다, 한 3명 더 만나고, 한국인과 나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난 너무 일단 서구화가 돼 있고, 나를 감당하려면 너무나도 거의 돌발 행동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여야 되는데, 돌발 행동을 좋아하는 한국인이 있을까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사람과 친구를 하는 건 친구를 하는 거지만,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제가 만나기 시작했어요. 20살, 한국 나이 그때 당시 20살, 윤석열 나이 전. 그래서 홍콩인도 만나고, 영국인도 만나고, 미국인도 만나고, 수도 없이 질리도록 만났는데요. 내 왼쪽에 중국인이 있네? 동양인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쪽 아이다호 이쪽에는 동양인 거의 없는데, 오늘 운수 좋은 날인걸? 니하오마 한번 할까? 아무튼 외국인이라면은 나랑 좀 내 별난 성격을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외국인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제 전처를 이제 만났을 때는 얘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제 이혼 배경에는 저의 잘못이 얘의 잘못보다 훨씬 큰데요, 저는 너무나도 망가져 있고 상처받고 건강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개념 없었고 뭐 아무튼 뭐 과거니까 이혼을 이제 했고, 아무튼 제 잘못이 훨씬 큰 채로 이혼을 결국 결심하게 됐는데요. 늦은 거예요. 뭐가 늦었냐면은 뭐 내 인생 끝났다 이것도 아니고 몇 년 낭비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애기들을 2명 같이 낳았잖아요. 그리고 애기들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정말 자그마한 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가 둘이냐 하나냐 혹은 스텝머더 뭐야, 내가 이혼한 뒤에 여자친구를 사귄다면 스텝머더가 되는데 그거 한국어로 뭐죠? 새엄마? 새엄마 새아빠가 있느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은 어떤 관계를 지내느냐, 학교 끝나고 방과후 활동 같은 건 뭘 하느냐, 어떤 친구들이랑 노느냐, 선생님은 누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떤 결과로 어떤 성격의 인간이 되느냐가 이 작은 하나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휙휙 바뀝니다. 어렸을 때는 뇌 회로가 생성 자체가 거의 안 돼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내야 돼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언어를 배운다던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킨다던가 축구를 시킨다던가 하면은 그 부분에 거의 천재 소리를 듣는데요. 뇌 회로, 즉 생각하는 방식을 이 생성되면서 그쪽 회로가 특화돼서 발달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말하려는 부분은 애기들은 영향을 되게 크게 많이 받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몇 살부터가 중요하냐, 어릴수록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애기 2명이 정말 어린 나이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투닥투닥거리고 막 이혼하고 막 싸우고 아빠가 집 떠나고, 이런 과정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느냐. 정말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왜 힘드냐 하면은 이 트라우마라는 게 물려받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의도했던 아니든 의도가 좋았던 아니든 올바른 방식이 존재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양육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했던, 시간을 많이 같이 보냈던 아기들이 컸을 때 망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나름대로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르게 양육을 했으면 훨씬 결과가 좋았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부모에게 저희가 가서 너네 양육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얼마나 상처받는 말입니까, 그 부모에게. 그래서 우린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뒤에서 말하잖아요. 저렇게 애기 키우면 안 될 텐데. 앞에서 당신 그렇게 키우지 마. 네가 뭔데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내가 나와가지고 내 돈 들여가지고 애기 키우는데 뭐라 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주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기를 양육할 때 어느 정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 역할을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은 너가 뭔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진짜로. 아 그런가요? 그럼 당장 제 양육 방식을 바꿔보도록 하죠.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정말 끊임없는 그리고 깊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양육이라고 제 입에서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하긴 한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내가 망가진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거인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 아이에게도 나중에 커서 못된 인간이 된다면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이, 나는 내 마음속의 어느 부분은 나 진짜 우리 애기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애기들이 잘 커서 좋은 인생을 살면 좋겠는데, 얘네가 무슨 선택을 하던, 게이가 되던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사회 시스템에 짓눌려서 매일매일 지옥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입장에 처하던, 정말 성공을 했던, 저는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각자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얘네가 원하는 거를 본인의 힘으로 이루고 자기 삶을 자기가 만족할 수 있게 영위하기 위해서 만 18세가 딱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나를 키워서 나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하면서 이제 인생을 18세부터 딱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인드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이제 이혼을 해서가 아니고, 이혼을 해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난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고, 내 전처도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아직도 투닥투닥 하면서 막 귀엽게 표현해서 투닥투닥이지 뭐 엄청 싸웠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 차이인 것도 있고, 우리 개인의 차이도 있고, 인간 2명이 모이면은 생각하는 방식이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얘도 보니까 아빠 없이 자란 거예요. 아빠가 이제 바람 펴서 얘가 9살이었을 때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번 왔나?
그때 제 전처가 자기 아빠를 보는 걸 거부했습니다. 내 생일도 모르고 내가 무슨 학교를 다녔는지도 모르고 하는 아빠를 내가 뭐하러 만나냐. 증오와 상처가 그냥 느껴지죠. 보니까 얘도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아서 부러진 인간인 것 같은 거예요. 부러진 인간과 부러진 인간이란 표현이 맞나? 상처받고 망가진 인간과 상처받고 망가진 인간이 이상적인 양육을 받지 않고 자란 그 두 인간이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80% 이상의 확률로 상처받고 망가진 인간이 됩니다. 그럼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랑 같이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진과 왕따가 절친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듯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노숙자와 재벌집 아들이 친구가 되지 않듯이 자기와 비슷한 부러진 인간을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서 그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처랑 앉아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기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 왜냐면은 우리 서로 정말 상처도 많이 주고 상처도 많이 받고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될 행동도 많았고 정말 우리가 같이 있기만 해도 미칠 것 같고 서로 미워 죽겠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감정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 한 번만 딱 희생을 해서 애기들을 위해 올바른 판단은 뭔지 생각을 해보자, 얘기를 해보자 해서 나온 결론이 공동 육아입니다. 아빠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간다던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던가 너와 나는 이제 이혼해서 남남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애기들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다른 데서 애기들을 보지 않으면서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 꼬박꼬박 지급하면서. 이거는 양육비를 주던 양육비를 10배로 불려서 돈을 많이 주던 상관없이 아기들은 아빠가 없는 상처와 공허함을 안고 자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 망가진 인간이 됩니다. 혹은 엄마가 아빠한테 아기들을 맡기고 아기들을 가끔 보러 오긴 하는데 주 양육자가 되지 않고 이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망가진 인간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이혼을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서로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기들이 자라야 아기들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이미 이혼을 했고 각자의 이제 인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각자 노력하면서 그래도 애기들한테 정말 엄마 아빠가 사이 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애기들이랑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반반 나누는데 엄마만 반, 아빠만 반. 이것도 일단 괜찮긴 하지만 엄마 반, 아빠 반이긴 한데 엄마가 애기들이랑 있는 시간에 아빠가 있을 때도 많고 아빠랑 애기들이 있는 시간에 엄마가 여기 있을 때도 많고 그래서 최대한 이걸 중복시키자. 최대한 애기들한테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 선물도 사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 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제 미국에서는 코페런팅이라고 하는데요. 코페런팅을 하고 할 때 제대로 확실히 하자 라고 결론을 지어서 그렇게 하게 된 지 1년 정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혼한 지는 3년 됐는데 코페런팅은 왜 1년을 했냐? 그 사이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것도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당신 군대 와라 라고 이제 이메일이 왔고 저는 앉아서 생각했을 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쌩까고 미국 영주권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그냥 따버리고 계속 군대를 미루면서 미국 시민권을 딴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안 돌아가면 그만. 이게 1번 옵션이었고요. 2번 옵션은 그래도 내가 자라오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왔는데 한국 남자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이 병역의 의무를 내가 이제 외국에 살고 있고 외국 영주권자라는 이유를 핑계로 대서 한국에서 이제 남들이 다 하는 의무를 나만 쏙 빠진다? 그럼 너무 비열하지 않나? 그냥 가자. 가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가 옵션 2였고요. 옵션 3가 또 있었는데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된다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고 그럴 거면 앞으로 살 미국에서 그냥 미국 군대를 가서 미국 군대를 나오면 혜택이 엄청 많거든요. 한국 군대를 나오면 혜택이 딱히 없는데 그냥 전역자라는 타이틀 빼고는. 미국에서는 이자 없이 집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고 베터런 그 전역자
loan이라고 해서 여러 업체, 여러 단체, 그리고 이제 심지어 개개인의 존경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미국의 군인 출신들인데요. 그럴 거면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판단했을 때 그냥 군대를 가되 미국 군대로 가자, 그 다음에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의무를 삭제하자, 이게 옵션 3이 있었는데 그냥 옵션 2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나 한국 산지 17년 미국 산지 7년, 그냥 난 한국인이야. 내가 봤을 때 나중에 떳떳하게 살면서 한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자랑스럽게 나중에 사람들한테 나 군대 전역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고 싶으면은 영원히 시키는 걸 하자 해서 한국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소감은 어떠냐? 반반입니다. 후회되지 않고 뿌듯한 부분이 반이고요. 나 참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고 바보같이 또 휘둘렸구나 라는 느낌이 또 반입니다. 정당한 두 가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제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혼자서 애기들을 1년 반 동안 키웠습니다. 저 없이. 전처가 거기에 또 죄책감이 있어서 최대한 많이 제가 필요 이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애기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던가 양육비도 주고, 양육비를 떠나서 더 많이 준다던가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미국에서 노숙 생활을 약 7개월 정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가파른 물가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는 혼자서는 집에서 살 수가 없는 형태예요. 보통 아파트를 구해서 룸메이트를 구해서 같이 아파트에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월 수입이 500만원, 그러니까 5,000달러 이상이지 않다면 보통 그래요. 물가가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오르네요. 매년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럴수록 정신을,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야죠. 저에게 양육권은 사실 0%입니다. 제 전처에게 양육권이 100%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저는 아이들을 보지 않고 저만의 인생을 살러 가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아이들의 인생에서 너네들이 내 우선순위다 라는 그 진심 어린 아빠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무조건 100% 저처럼 망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기들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틀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양육권이 반반 50대 50인 것처럼 애기들이랑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냅니다. 노숙을 했을 때도 애기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첫 몇 달간은 자동차 없어서 자전거 타면서 일을 구해서 일을 갔고, 일을 가면서 모은 돈으로 5,000달러? 700만원인가? 정도를 모아서 차를 대출 받았고, 그 차를 이용해서 전처 집에 와서 애기들이랑 놀아주고 시간 보내고 뭐 가르쳐주고 책 읽어주고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 불만은 이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몇 시간을 할애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린 인간으로서 결과만을 따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한 걸 원하고, 좀 더 효율적인 걸 원하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은 걸 원하고, 말이 되는 걸 원하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아기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벌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진다기보단 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행동이냐를 많이 따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가 싫어요. 아기들이랑 하루 종일을 보낸다던가 듣기에는 좋죠. 근데 아기들이 결국에 자랐을 때 이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자라서 이상적인 인간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내 목적이 만약에 그리고 돈이라면 충분한 돈을 벌어서 나만의 집을 사고 애기들 이 대학 갈 때 애기들 대학 자금을 마련하자 라는 게 목표라면 절대적인 돈의 액수가 중요해집니다. 상대적인 미래의 물가 상승과 내가 그때 갖고 있는 절대적인 양의 돈,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뭘 배우고 성실하게 출근을 했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벌었는데가 중요하게 돼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인과관계, 정말 논리 그 자체만을 따지는 거 대 인간의 본성, 뭐가 더 기분이 좋느냐. 우리가 앉아서 10시간을 공부하면은 나 10시간 공부했네 오늘, 어젠 2시간 했는데 10시간 했네, 나 되게 잘했다,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시험을 봤을 때 10시간 공부해서 90점을 얻고 2시간 공부해서 90점을 얻을 수 있으면은 2시간을
사용해서 90점을 얻는 게 맞겠죠. 8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그 인과관계의 효율성이 그거고요. 10시간을 앉아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서 떼지 않고 성실하게 끈기 있게 도끼 있게 공부를 했다라고 뇌가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을 조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처럼 망가진 인간이 안 됐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엄마 아빠 둘 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냥 노력이 아니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중에 8시간 자고 16시간 노력하면 그게 최선을 다한 걸까요? 아니면 8시간 자고 16시간 노력하는데 너무 일만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2시간에서 4시간은 반드시 쉬어주고 남은 12시간 중에 노력은 하되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더 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거든요. 8시간 자고 16시간 일하는 것보다 8시간 자고 4시간 쉬고 먹고 12시간 중에 또 2시간 빼서 취미활동하고 3-4시간은 전략 짜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고 인간관계에 조금 투자하고 내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하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교회를 간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한 적 없어가지고 불만이었던 부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새로운 경험을 해가지고 영혼이 갈망하는 무언가를 조금 더 채워준다던가 영혼이 시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조금 한다던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던가 그것도 좀 추가가 될 필요가 있고요. 본인과 결과 뭘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땠다.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혼남의 생활 굉장히 고독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살면 더더욱 한층 더 고독한 맛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 화이팅!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이팅 하면 분명히 좋은 날이 누구나에게 올 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제 채널에 이게 몇 번째 영상일까요? 2번째 영상, 3번째 영상, 4번째 영상?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화이팅!